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안드로이드 화면인데요. 이게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앱이 아니라 웹입니다. 네, 100% 웹이고요. 그 네이티브 뭐 리액트 네이티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HTML, 자바스크립트, CSS만으로 구현한 앱입니다. 네, 괜찮게 동작하지 않나요? 네. 이렇게 앱을 만들 수 있었던 그런 경험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템플릿 리터럴즈를 사용하는 사례랑 프로미스 사용하는 사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옆에 지금 영상 나오고 있는 거는 en.maple.com에 들어가시면 지금 다 사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네, 뭐 슬라이드는 별로 준비 안 했고 오늘 라이브 코딩을 할 겁니다. 네, 템플릿 리터럴즈 기본적인 문법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네, 함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자를 받아서 이 문자열을 이 부분을 이렇게 치환을 한 상태로 리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상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을 이 템플릿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프로미스는 그냥 일반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덴덴덴덴을 연속으로 하는 그런 프로미스가 아니라 이제 값으로서 1급 값으로서 프로미스를 다루면서 내가 받은 값이 프로미스면은 이런 일을 하고 아니면 저런 일을 하는 그런 사례를 코드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코드에서 보면 일단 고1이라는 함수가 a라는 인자를 받아서 a가 혹시 프로미스면 a.then에 f를 적용하고 그냥 프로미스가 아닌 값이면 바로 f에 a를 적용하는 그런 코드를 지금 만들어 두었고요. 이 고1은 그래서 프로미스이거나 아닌 값에 다용적으로 동작하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고1을 실행하면서 프로미스 리졸브로 이제 프로미스를 전달을 해도 똑같이 반팔이 출력이 되고 이렇게 프로미스가 아닌 값을 출력을 해도 출력이 되는 그런 이렇게 프로미스라는 것을 값으로 다루는 단순히 프로미스와 콜백 지옥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그 모나드를 가져와서 이제 구현된 값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코딩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잘해야 될 텐데.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간단한 CSS 정도 작성해 놨고 이제 아무 다른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닐라 JS 기반으로 지금 코딩을 바로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아무 라이브러리가 없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필요 없이 재밌게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냥 해보겠습니다. 네, 프로덕트라는 모듈을 만들었고요. 네, 이 모듈에는 이런 식으로 네임스페이스 기반으로 이제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기반으로 모듈화를 하는 거는 클로저라는 언어라든지 엘릭서 같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이제 모듈화 방법입니다. 일단 이 리스트는 함수를 선언을 해서 프로덕트를 리턴하는 함수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 있는 값이 가져와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 리스트는 이제 뭐 DB에 있는 값을 조회하는 함수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사용했던 템플릿 리터럴을 사용해서 리스트를 그리는 함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프로덕트를 받아서 템플릿 리터럴을 하겠다고 하고요. 네, 제가 정신줄 잠깐 놨네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평소에 까만 화면을 사용하는데 지금 발표를 위해서 흰 화면을 써야 돼서 조금 코드가 잘 안 보이는데 스페이스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뭔가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상품 이름, 뭐 가격, 수량, 그다음에 합계 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네, 이렇게 HTML이 만들어지죠. 네, 그럼 이걸 한번 이제 여기에 이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펜드 차일드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펜드를 하려면은 이제 엘리먼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문자열을 받아서 하루 종일 키보드 소리만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HTML 넣고 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잠깐 추석 처리하고요. 다시 한번 연속적으로 함수를 통과시켜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엘리먼트가 됐죠. 그러면은 이제 이 코드를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재밌지 않나요? 네, 여기는 지금 메소드 사용과 이제 함수형 그런 모듈화가 지금 함께 혼용되고 있는데 좀 더 함수형스럽게 코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페어런트를 혹시 옵셔널로 이제 받아서 오면은 그걸 쓰고 아니면 도큐먼트를 쓰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동작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어펜드 부분도 네,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페어런트하고 차일드를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 이런 그 컨벤션의 코드가 잘 안 읽힐 수도 있는데요. 되게 쉽거든요. 어떻게 읽는 식이냐면 맨 오른쪽 밑에서부터 맨 왼쪽 위로 읽어나가는 식입니다. 리스비라든지 이런 언어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컨벤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데이터를 뽑아서 템플릿으로 변환한 다음에 그거를 엘리먼트로 만든 거를 바디에다가 어펜드 한다. 네, 굉장히 읽기 쉽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네, 이번에는 좀 더 재밌는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템플릿이라는 어떻게 보면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는 이 함수를 만들어 놨는데 또 이걸 활용하는 다른 함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픈 페이지라는 함수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함수는 일단 타이틀을 받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fn이라는 함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또 템플 fn이라는 함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일은 일단 차근히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페이지를 만드는 애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받은 타이틀을 기록하고
컨텐트는 이제 뭐가 됐든지 간에 여기서 넘어온 애를 데이터 fn을 실행한 결과에다가 템플 fn을 실행한 결과를 넣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함수를 실행하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함수를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을 그려주는 함수를 전달해서 오픈페이지가 원하는 지점에 이걸 사용하도록 해서 오픈페이지 맘대로 뭔가를 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도 역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함수를 연속적으로 실행하면서 만들어진 값을 계속 하나씩 통과하면서 마치 파이프라인을 통과하듯이 내가 원하는 값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또 어펜드까지 가도록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없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이습에서는 이런 컨벤션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함수에 전달하는 인자들 이렇게 해서 이제 도큐먼트를 클릭할 때마다 계속 이제 넣게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멋있게 밑에서 이렇게 싹 나오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오픈 페이지가 하는 역할은 결국엔 내가 타이틀을 주고 안에 뭔가를 줘서 얘를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 열어주는 그런 함수였다고 이제 생각하고 만든 거거든요. 얘는 지우고요. 그래서 그런 처리를 해주려면 일단은 이제 CSS의 트랜지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이제 해서 픽셀로 하고요. 하고 트랜지션을 해서 하이드일 때는 이렇게 해주고 네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를 하이드인 상태로 출발을 하면 일단 클릭하면 뭐지? 잠깐만요. 아 반대 아닌데. 여기 띄어쓰기. 이게 제 에디터가 평소에 쓰던 게 아니라서 이렇게 지금 안 보이죠? 네, 안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올려주려고 합니다. 올리려고 하면은 어떤 코드가 필요하냐면 이 하이드 클래스를 이제 빼주는 코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얘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무브 클래스는 이제 클래스 네임과 엘리먼트를 받고요. 엘리먼트의 클래스 리스트에 리무브를 하면서 네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리턴하는 것은 얘를 그대로 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show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 함수는 EL을 받고 이제 EL에 remove 클래스를 하면서 hide를 빼주는 일을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동작을 잘 안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일단 show로 쏴주면 기대한 바는 눌렀을 때 뭔가 이렇게 왜 안 되지 또?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게 평소에 보던 화면이 아니라서 좀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애니메이션이 안 되죠. 이게 애니메이션이 안 되는 건 브라우저가 여기에 이제 명령하고 있는 렌더링을 하고 있는 이런 함수들이 한 콜 스택에서 이루어지면 머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의도적으로 이제 비동기를 일으켜야 콜 스택을 빼줘야 이제 애니메이션을 브라우저가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비동기를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이렇게 비동기를 만들어야 이제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면, 네, 와, 네. 이렇게. 네,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뭔가 뭐, 그럴싸하게 동작하지만, 좀 더 실무적인 코드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런 리스트를 얻어오는 그런, 함수가 이렇게 즉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딜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딜레이가 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하는데요. 딜레이를 일으키는 함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임을 받고 이제 a라는 값을 받고요. 그 다음에 프로미스를 이제 값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로미스를 만들어서 set timeout을 걸고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고 리졸브를 하면서 a를 주고요. 그리고 이제 원하는 타임만큼 set timeout으로 딜레이를 주고 잘 짰나? 네, 이렇게 동작하는 네,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달하고 딜레이를 한 700ms 정도 걸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700이 걸리는 함수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알아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일단 당연히 뭐 동작을 안 하고 에러가 나겠죠. 이게 이제 에러가 안 나게 하려면은 이제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 될 텐데요. 싱크 함수라고 선언을 해주고 이런 부분에 이제 await를 걸어줘서 네, 이런 식으로 뭐 async 혹은 뭐 async await을 이렇게 걸어주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동작을 하는데 뭔가 잘 동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보시면은 이게 사용성이 되게 안 좋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누르고 굼뜨고 올라오잖아요. 탁 눌렀을 때 탁 올라와야 되는데 누르고 굼뜨고 올라오니까 이게 되게 이렇게 만들면 되게 쉽지만 사실 이거는 좀 별로 노력이 좀 덜 들어간, 고민이 덜 들어간 사용자를 위한 앱을 만들 때 좀 덜 고민이 들어간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가 좀 있는데요. 제가 뭐 페이스북 타임라인 같은 데서 많이 봤는데 어싱크 어웨이트가 이제 있기 때문에 프로미스는 필요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어싱크 어웨이트가 있기 때문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비동기를 제어할 필요가 없다 이런 글을 많이 제가 보기도 했는데 지금 이 어싱크 어웨이트를 통해서 제어한 거는 동시성을 다룬 거라기보다는 비동기를 완전히 동기적으로 제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느린 대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기다린 거죠. 근데 사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해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를 더 동시적으로 실행되면서도 어떤 상황들을 로직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싱크 어웨이트만으로는 원하는 것을 하기가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더 보여드리면 일단 얘보다 좀 더 발전을 이제 앞으로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2라는 걸 만들고 이제 2를 실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그냥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우고 여기서 미리 실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await을 안 하고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도 즉시 실행을 그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실행을 그대로 하는 상태에서 이제 일단 실행을 한 후에 이 쇼를 했을 때 엘리먼트를 그러니까 이 바디에 이 이해를 넣었으니까 어펜드가 이 이해를 리턴하거든요. 여기서 만든 페이지를 걔를 쇼가 받아서 이제 set timeout을 통해서 remove hide를 했는데 여기에서 리턴하는 것은 이제 set timeout의 실행 결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줘서 엘리먼트를 계속 흘려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려주면 이 자리에 아이고 이 자리에 이제 페이지가 떨어지겠죠. 아이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이해를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아닙니다. 그 데이터 P를 어웨이스를 하고요. 이 결과를 위에서 받은 템플을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이 결과를 어펜드를 하면서 이제 이 페이지에다가 어펜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일단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눌렀을 때 일단 즉각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아주 훌륭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동기를 잘 제어했다기보다는 그냥 무책임하게 동시에 실행시켜 놓고 그냥 말아버린 거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 700ms 걸리는 얘가 예를 들어서 250ms 만에 결과가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바꿔보면 동작이 달라지는데요. 올라오다가 이렇게 생겨버리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이걸 실제로 이미지 같은 거랑 같이 그리거나 이제 하면은 올라오면서 이렇게 우두둑 이렇게 막 부자연스러운 그런 거를 이제 연출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는 사실 눌렀을 때 즉각 일단 올라오면서 가운데 로딩 같은 걸 띄워놓은 상태에서 다 올라온 다음에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데이터를 다 불러오고 그 다음에 올렸잖아요. 근데 올리는 것과 데이터를 불러오는 걸 다 동시에 출발을 시켜 놓은 다음에 올리는 게 끝나고 또 데이터 불러오는 것도 끝나면 그 다음에 샥 나오게 하는 게 더 훌륭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올라오는 것보다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빨라버리면 올라오는 트랜지션을 기다렸다가 그리도록 해서 브라우저가 항상 좀 자연스러운 상태로 사용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목표를 가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일단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이 쇼가 끝나는 시점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출발은 이렇게 미리 시켜놓고 쇼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펜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해보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갑자기 중간에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올라오고 나오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쇼에서 트랜지션이 끝났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냥 어설프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걸 정확하게 이제 비동기적으로 일어나는 이벤트를 다루려고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new promise로 미리 이제 나는 프로미스를 즉시 리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t timeout을 한 다음에 remove 클래스를 하고 이 클래스를 한 거에 이제 add event listener를 하면서 트랜지션 엔드라는 이제 이벤트를 잡아서 여기서 이게 울리면 리졸브를 하면서 이제 이해를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벤트는 한 번만 울리도록 이렇게 옵션을 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제 이 쇼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다 끝나는 것을 기다릴 수 있게 이제 외부에게 알려주는 값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여기에서 어웨이스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원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미리 끝나는 애든 좀 오래 걸리는 애든 동시에 출발시켜 놓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처리를 하는 셈인 거죠. 트랜지션을 조금 더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눌렀을 때 올라와서 튀어나오는 게 팍 튀어나오니까 조금 별로잖아요. 그래서 올라와서 슥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페이지에 이제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컨텐트죠. 얘한테 이제 동일한 패턴을 사용하겠습니다. 얘는 보여질 때는 오퍼서티를 주고요. 그 다음에 오퍼서티를 해서 0.2초 동안 하고요. 그 다음에
0으로 만들어 놓고 네, 이렇게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하이드를 넣어놨다가 하이드를 빼면 쓱 나타날 수 있겠죠. 너무 재미없나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 페이지를 줄 때 페이지에서 컨텐트 이렇게 하면 이 페이지 안에 있는 컨텐트를 찾겠죠. 네, 컨텐트를 찾고 그 다음에 네, 아까도 여기다 어펜드 했어야 되는데 네, 엄한데 어펜드를 했네요. 그래도 뭐 어떻게 잘 보여졌네요. 네, 어쨌든 컨텐트 안에다가 어펜드를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하이드를 넣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간이 충분하네요. 네, 어디 갔니? add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dd 클래스. 그래서 add. 네, 약간 끼를 부려보면 뭐 이 두 개 코드가 중복이잖아요. 그래서 뭐 edit 클래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소드 네임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네, 이런 식으로 추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네, 그래서 네, 이번에는 add 클래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dd 클래스를 하면서 하이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이드를 해놓은 상태로 가면은 이제 하이드 돼 있으니까 안 나오겠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show를 얘에다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어펜드의 결과는 이 EL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루고 싶은 거는 얘이기 때문에 이 어펜드가 결과를 얘를 주도록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함수가 이제 탭이라는 함수인데요. 이 탭이라는 함수는 함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자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에 받은 인자들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이제 첫 번째 인자를 리턴하는 식이죠. 네, 이런 함수가 실제로 탭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쏴주면 이 어펜드는 이제 차일드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페어런트를 리턴하는 어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한 상태에서 show를 해주면 네, 이제 싹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먼저 로딩이 되는 애를 사용해도 자연스럽고 이제 좀 오래 걸리는 애를 사용해도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700ms를 눌렀을 때 기다렸다가 뜨면은 되게 버그 같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막 왜 안 나와 이렇게 눌러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어쨌든 그래서 일단 이런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요.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즉시 나는 데이터가 이미 있는데 얘가 이렇게 그리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미 있을 때는 그려진 채로 올라오는 게 더 아름답겠죠. 그러면 얘를 또 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이제 오픈 페이지 3으로 더 발전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 데이터 P라는 애가 현재 프로미스인데요. 이 프로미스가 그러니까 일단 들어온 값이 만약에 프로미스면은 어떤 이런 로직으로 돌아가고 프로미스가 아니면은 즉시 그려서 돌아가는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sPromise라는 함수가 있다면 얘는 A를 받아서 A의 instance of가 프로미스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열어놓고요. 사실상 모든 프로그래밍을 이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표현식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미스 만약에 이 데이터 P가 프로미스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만약에 프로미스가 아니면 원래 여기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 P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만약에 프로미스가 아니면 여기서 즉시 있는 채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일은 안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밑에 일은 이제 프로미스에 데이터 P를 다시 전달한 다음에 엔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얘가 이제 true야 여기까지 가니까요. 이렇게만 처리를 해주면 이제 깜짝이야. 3번을 사용하면 이렇게 이제 즉시 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볼 수 있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면 뭐 아이플프를 하면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은 요걸 썼다가 한 번은 뭐 700을 썼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나왔다가 네, 이렇게 나왔다가 하는 거죠. 훌륭하지 않나요? 네. 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사실 더 좋아져야 돼요. 더 좋아져야 되는데 뭐냐면 저희가 이제 서브 프로그래밍을 잘 신경 써서 하면 API 같은 것들이 50ms 이내로 떨어질 수 있게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0ms라는 건 사실 이렇게 내가 눌렀을 때 딸깍 했을 때 정도의 찰나의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50ms만에 50ms도 안 되게 그러니까 한 30ms만에 API가 떨어지는 좋은 그런 애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걔도 현재 서버의 트래픽의 상황에 따라 어쩔 때는 30ms 떨어지고 어쩔 때는 뭐 200ms 떨어지고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가 프레시하게 이렇게 딱 줬을 때는 이미 그려진 채로 싹 올라오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재보는 거예요. 내가 이 UI를 만들 때 데이터를 딱 실행해 봤는데 혹시 30ms 안에 들어오면은 아니 50ms 안에 들어오면 그려서 올리고 그거 지나면 기다려서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더 멋있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그래서 4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것이죠. 여기서 특히나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0ms짜리를 주거나 30ms짜리를 주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이 데이터 FN을 실행을 하는 거죠. 실행을 한 상태에서 얘가 50ms 안에 결과를 만드는지를 작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겠죠, 로직이. 그런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이것을 굉장히 쉽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데이터 P를 만들어 놓고요. 결과를 꺼내는데 혹시 프로미스의 레이스를 써보신 적이 계신가요? 이 프로미스의 레이스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사실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만 하고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쓰면 딱입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 P를 여기다가 주고요. 그리고 동시에 딜레이 이제 50ms짜리 프로미스를 같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구분하기 위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안 됐어라는 뭔가를 만듭니다. 뭐 얘는 이제 요즘 느낌으로 심볼을 써서 이렇게 높 이렇게 해주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미스 레이스는 얘랑 얘 중에 먼저 떨어진 애를 여기다가 줘요. 여기다가 줄 수 있는 프로미스를 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웨이트를 하면 출발은 미리 시켜놓고 또 동시에 50ms짜리 프로미스도 실행을 해서 둘 중에 누가 왔는지를 여기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sNop 같은 구분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고 이제 여기서 A가 들어오면 얘가 롭이냐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가 프로미스냐가 아니라 이제 롭이면 더 기다려야 되니까 아무 일 안 하고요. 롭이 아니면은 여기에서 어웨이트를 해서 줍니다. 그랬을 때 얘가
50ms보다 일찍 끝났을 거기 때문에 이미 결과가 즉시 떨어질 수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50ms를 기다렸고 얘가 먼저 떨어졌다면 이미 여기에 값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await을 했을 때 즉시 결과가 떨어지니까 여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is nob이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될까? 네, 한번 4번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눌렀을 때 네, 안 됐어요. 뭐가 잘못됐지? 여기다가 요걸 줘야 되는데 이상한 걸 줬습니다. 네. 얘가 노비냐를 봐야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50ms 만에 노비 들어와서 얘가 노비면, 그러니까 얘가 50ms보다 더 오래 걸리는 프로미스였던 거죠. 그러면은 얘가 노빈 상태일 거고, 노비면 비워놓고 다음에 처리하고, 노비 아니면 즉시 그리고 다음 걸 안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유인동입니다. 현장에서 이후 디버깅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짓게 되어서 해당 부분을 녹화본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실수가 있었던 점 죄송합니다. 우선 이제 현장에서 작성하고 있던 코드 거의 그대로 이제 있는데요. 일단 현장에서 작성했을 때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부분을 클릭할 때는 문제없이 동작을 하고 있었고요. 현장에서도 간헐적으로 잘 되다가 안 되다가 했었는데요. 그랬던 이유가 트랜지션 엔드 이벤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TR 부분에 이런 트랜지션이 있는 부분을 누를 때 트랜지션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호출이 되지 않으면서 간헐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의 흐름, 자바스크립트 코드 흐름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프로미스 레이스를 사용하는 흐름이나 이렇게 비동기를 제어하는 부분은 이런 형태로 코드 작성을 활용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 부분을 제거를 해서 트랜지션이 꼬이지 않도록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도큐먼트를 클릭했을 때 원하는 대로 프로미스 레이스를 통해 여기 지금 프로미스 레이스가 있죠. 만약에 먼저 딜레이 50 안에 노비 먼저 떨어지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실제로 먼저 떨어지거나 할 때에 따라서 데이터가 먼저 떨어지면 여기에서 이제 노비 아니기 때문에 즉시 해당 부분을 그리고 밑에서 위로 올려주고 만약에 노비라면 여기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이 이후에 어펜드와 애니메이션을 하는 식으로 미루는 식으로 지금 이 비동기 상황을 값으로 다루면서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동작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프로미스 레이스처럼 프로미스를 값으로 다루는, 그리고 프로미스를 값으로 다루면서 내부에서 어떤 특정한 로직을 대신해서 함수적으로 선언적으로 구현한 그런 헬퍼들을 사용하면 이렇게 비동기를 더욱 안전하고 또 동시성도 더 유연하게 쉽게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장에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좀 더 마무리를 못 지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부분만 조금 진행을 더 하면서 재밌는 코드를 기왕 하는 김에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쇼 같은 함수에서 이렇게 조금 다소 복잡한 로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다른 그러니까 트랜지션을 일으키고 트랜지션이 끝났다라는 걸 제어하는 로직 같은 것을 이 쇼를 하는 함수에서 분리해내면은 이제 이후에 이런 쇼 같은 함수를 만들 때도 더욱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함수를 사용하고 1급 함수를 사용해서 추상화를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를 통해서 트랜지션 엔드를 제어하는 코드만 한번
꺼내 보려고 하는데요. transition and 라는 함수를 만든다고 하면요.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대로 이 함수를, 그죠? 이 함수 그대로에서 일단 이렇게 그 함수를 그대로 가져오고요. 이 상태에서 함수를 먼저 받는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받아둔 함수를 이렇게 전체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선 완전히 이렇게 받아둔 함수에게 위임하는 식으로 하고, 이 함수 안에서는 일단 나중에 이해를 받았을 때 프로미스를 리턴하고 이제 set timeout을 하고, 이제 함수에게 이해를 전달한 후에 해당하는 조금 더 안전하게 할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함수에게 이해를 전달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 엔드를 해서 받은 이해를 그대로 리턴하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트랜지션을 일으킬지는 완전히 위임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쇼를 구현하는 게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지우고요. 이런 식으로 나는 이제 remove 클래스만 할 거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 트랜지션 엔드 만들어 놓은 트랜지션 엔드를 이런 식으로 쏴주기만 하면, 그죠? 이런 식으로 쏴주기만 하면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여기서 전달한 f가 여기 있게 되고요. 결국엔 이 자리에는 이제 이 클로저가 클로저로 평가가 되게 되고, 그래서 쇼를 실행하면 나중에 이해를 받아서 이 f를 실행했을 때 이쪽으로 넘어와서 remove 클래스를 하게 되고, 그 밑에서 이제 트랜지션 엔드를 제어해서 리졸브를 시켜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나중에 다른 걸 만든다 이렇게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고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만 이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주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더 간단하게 뭐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핸들링하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트랜지션 엔드를 사용하기보다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사용하거나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사용하는 애니메.js 같은 그런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프로미스와 엮어서 이렇게 그런 애니메이션의 시작과 끝이나 아니면 중간 지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어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동시성을 제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픈 페이지라는 함수는 역시 이 부분도 현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진행을 못했는데, 이 오픈 페이지는 딱 이 상품 목록만을 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함수가 아니라 이제 역시 이런 부분들만 있고, 이 안쪽에 어떤 내용을 그릴지는 완전히 이렇게 함수로 추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지도 함수로 이제 추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뭐 상품 목록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데이터를 전달해서 이제 뭐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를 잠깐 주석 처리를 하고요. 이렇게 빼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뷰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인자로 뭐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하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여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자열을 하이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어떤 태그를 사용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 오픈 페이지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부분이나 타이틀 부분이나 이 안쪽에 이제 그 템플릿을 템플릿 함수를 만들어서 전달만 하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템플릿 함수 자체도 이렇게 템플릿 리터럴을 사용하지 않고 문자를 리턴할 수 있는 함수이기만 하다면 어떤 것들이든지 이제 조합이 가능하게 되고 비동기 동시성이나 이런 것들은 알아서 오픈페이지 4가 제어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700ms 후에 이제 떨어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그려지게 될 것이고요. 50ms 안에 끝날 수 있었던 API라면 이런 식으로 즉시 그려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일단 라이브 코딩 준비했던 부분은 이 부분으로 마무리 부분은 이 부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플 코딩했습니다. 이렇게 코딩을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작하는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다이얼로그 같은 게 뜨고 이런 동작을 할 때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되게 복잡하니까 요약을 해서 보면 이전 페이지가 잘 보이게 푸시 스테이트를 하고 푸시 스테이트를 하면은 또 비동기적으로 나중에 온팝 스테이트를 잡아야 되는 그런 것들도 생기고요. 그래서 뭐 스크롤을 뭐 제거하는 그런 기법 같은 걸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잘 그려주고, 뭐 이런 되게 복잡한 것들을, 망했어, 오늘. 이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플은 현재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데요. 템플릿 리터럴과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HTML 렌더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버에서도 제이슨만 사용하는 ORM인 저희가 개발한 이제 MQL.js라는 데이터베이스 ORM을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2JSON이 없는 데이터 다루기를 해서 더 그 2JSON 하는 비용을 줄이니까 성능을 더 높이고요. 그리고 그 제이슨을 통해서 템플릿 리터럴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해주고 그러면 걔는 바로 문자열로 치환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네,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리액트 객체 같은 걸 만들어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으로 페이지들을 그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뒤로 가기라든지 고루 URL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용성이 용이해지고 굉장히 동작이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애플 TV가 안 나오네. 이게 참 오늘 슬프네요. 네.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동작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에서도 Node.js에서 사용한 템플릿 코드를 그대로 재활용하니까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고, 또 프로미스랑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잘 다뤄서 백엔드에서는 이제 최소한의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동시적으로 평가를 해서 부하를 주는 대신 이제 뭔가 효율성을 얻는 그런 코딩을 하거나, 프론트엔드에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뷰가 생기고 애니메이션을 넣고 이런 많은 라이프 사이클들을 프로미스로 세밀하게 제어를 해서 자연스러운 동작을 구현하고, 이제 크롬의 백버튼이라든지 아이폰 사파리 백버튼이라든지 스와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en.maple.com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발표가 개발 경험기라고 해서 이렇게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그렇다면 마플은 성공적인 프로그래밍을 했느냐, 이 기법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회고를 해본다면, 일단 생산성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는 개발자가 총 4명이에요. 프론트엔드, 뭐 백엔드 다 구분 없이 다 일단 4명이 풀스택으로 개발을 하고, 뭐 HTML 작성해주는 디자이너도 없고 그냥 저희는 다 4명이 개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버스도 다뤄야 되고 서버도 다루고 AWS도 다뤄야 되고 그런 것들 이제 4명이 다 하는데요. 또 4명 중에 2분은 마플에 다 신입 개발자로 입사한 친구들이에요. 2015년에 입사한 친구가 있고 또 2017년에 입사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4명이서 이런 서비스를 잘 만들었다면 생산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획이 변경되는 것을 대응해 왔습니다. 사용자들이 써줄 때까지. 그리고
성능적인 면에서도 살짝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페이지 같은 것들을 렌더링 할 때 이제 서버에서 HTML 내려줄 때는 거의 대부분이 100ms 이내에 떨어뜨려 주고요. 그다음에 API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걸 눌렀을 때 떨어지는 API도 되게 이제 필터링으로 꽤 복잡한 이런 API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제 저희 API들은 20ms에서 이제 많게는 70ms 사이에서 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용성이나 사용감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뭐 이런 느낌? 네. 리스트를 그리는데 지금 옆에 다 API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다 뭐 20ms, 30m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같은 코드를 통해서 30ms 이내에 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그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성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과 고민을 했고요. 타협하지 않고 최대한 잘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되게 많은데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돈이라고 생각해요. 회사가 문 닫지 않게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2년 동안 매출이 5배 성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머니 스웩.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이번에 글로벌 서비스를 처음 오픈했는데 내년엔 더 성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같이 개발해준 저희 친구들한테 정말 고맙고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제 일단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 못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번에 올라간 강의가 있어요. 인프런에도 올라오고 프로그래머스라는 데도 올라가 있는데 유료입니다. 그래서 돈 내고 들어주시면은 재밌는 것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ES6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플에서 만든 라이브러리들 뭐 MQL이라는 이제 Node.js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라이브러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함수형 라이브러리, 돔을 다루는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실제로 저희는 이것들을 사용해서 구현을 했고 이제 뭐 많이 사용되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이나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은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ES5 기반으로는 뭐 이런 라이브러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비슷한 짧은 시간 동안 뭔가 이런 간단한 앱을 만들어보는 이런 뭐 방송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궁금하시면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1000명을 돌파한 함수형 자바스크립트 페이스북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한 100분 계시니까 오늘 100명이 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